나가 너가 몇 년 동안 같이 살게 되면 서로 뭘 할지 예측할 수 있고 권태를 느끼며 미워하게 된다고 했잖아. 난 정반대일 것 같아. 머리를 어떻게 빗는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할지, 난 상대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사랑에 빠질 것 같거든. How now are you?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안녕하세요. 레아와 미란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저희와 함께 얘기할 주제는 바로 인연에 대해서입니다.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비포 선라이즈 영화 들고 왔어요. 본격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질문을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인연을 만나보고 싶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이 있겠지만 이 영화 속의 인연은 어떤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의 의견을 나누기 전에 일단 이 영화 주인공들에 관한 인물 관계도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에다노크가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제 제시, 그리고 줄리 델피가 여자 주인공으로 이제 셀린이라는 역으로 나와요. 근데 이 둘이 비엔나로 가는 기차에서 서로 만나는 거였거든요. 이제 둘이 같이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비엔나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던 중 그 기차 안에서 어느 부부가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부의 싸움이 좀 소리가 커지자 셀린이 자리를 옮기게 돼요. 근데 그 건너편에 이제 제시가 앉아 있는데 제시가 그 셀린의 모습을 보고 이제 말을 걸기 시작을 하죠.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제시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상상을 즐기고, 그리고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다고 비유를 했고, 그리고 셀리는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는 늙은 노파라고 이렇게 셀린이 자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이제 책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책과 여행을 사랑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서로 이제 하루 동안 같이 지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서로 즐기는데 이제 이 둘은 이제 그러한 자기들의 생각을 공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하룻밤의 그 사이에 둘만의 그런 관계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인연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 영화를 고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첫 장면, 기차에서의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전혀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공간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가 정말 인상 깊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할까? 그때의 그 감정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제시가 셀린한테 이제 같이 가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셀린이 뭐 제시랑 얘기하는 게 즐거웠고 그리고 자기도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어서 뭐 할 게 없어서 그랬겠지만 나는 만약에 내가 셀린이었더라면 난 사실 제시가 너무 잘생겨서 난 따라 내렸을 것 같아요. 아, 잘생겨서. 완전 아, 외모지상주의. 처음에 솔직히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런 모습이다 음, 보니까. 근데 솔직히 제시가 정말 호감이 가는 얼굴이잖아요. 애다 놓고 얼마나 잘생겼어요. 막 배우 때문에 비포 선라이즈 하시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저는 물론 외모도 있겠지만 사실 그 제시가 다가오는 그 방법? 멘트? 전 이런 게 너무 인상적이었다 생각해요. 솔직히 어떤 여자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음, 이렇게 딱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제가 그 여자 주인공의 입장이었다면 처음에는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별로 좋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 영화 속에서도 모르는 낯선 남자가 자기한테 말 거는 거를 자기는 싫어한다고 얘기했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물론 외모도 그런 역할을 레아씨 말대로 했을 수 있겠지만, 뭔가 그 말들이 너무 전 좋았다고 생각해요. 맞아. 제시가 이제 셀린을 설득할 때 기차에서 이제 이러잖아요. 10년, 20년 지나고 이제 당신이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지난 과거의 남자들을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그 과거로 돌아갔었을 때 내가 후회 없이 내가 선택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그냥 좀 중요하게 남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이제 과거로 돌아갔었을 때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한 내 자신을 한번 상상해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나도 어떠한 선택이나 기회가 주어졌었을 때 아, 안 하고 후회하지 말고 차라리 하고 후회하자. 나도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난 항상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 어떤 기회든 뭐 선택이든 간에. 맞아.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뒤에 바로 했던 말이, 만약에 자기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면 다음 기차 타면 되지 않냐. 근데 저는 이 말이 사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되게 선택의 기로나 이런 순간순간들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물론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있지만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뭔가 뭐 안 되면 돌아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되게 필요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이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제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음, 어느 정도 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나를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사실 나는 나에 대한 자신이 좀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난 누군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난 되게 어렵거든. 근데 제시 같은 경우에는 셀린한테 뭐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과 자부심과 신뢰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을 닥치게 된다면,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저희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청취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과연 그 기차를 내렸을지, 내리지 않았을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난 반대로 이렇게 생각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제시가 셀린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러면 그 다음날 9시 30분에 그러니까 호주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셀린과 같이 파리로 가는 거지. 그래서 파리에서의 그런 뭐 다시 로맨틱한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던가. 난 뭐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이야기가 아름답고 이 이야기가 정말 설레고 이럴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끝맺음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들어요. 뭔가 이게 사람이 참 아쉬움이 남을 때 또 그 추억이 더 간절해지고 더 애틋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냥 미완성 결말로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설렘을 주고 뭔가 환상을 갖게 하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시간의 제약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싫어하는 것보다는 뭘 해도 즐거운 거 하는 게 어떨까? 뭘 해도 더 즐겁게 해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어디를 떠나 장기간 동안 그런다면은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 친구들이랑 나 시간이 이렇게밖에 안 남았는데 뭐 다투고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을 남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만 만들려고 하는 음, 그러한 좀 있잖아요. 그런 거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들도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주어졌으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귀하고 조금 더 아름답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더 그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지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음,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둘의 뭔가 이야기들이 저는 가볍지만은 않았다 생각이 음, 들거든요. 뭔가 단순히 서로에게 물론 처음에는 그런 첫인상을 통해서 끌렸을 수 있지만 둘이 나누는 그 모든 대화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존중해주고 그런 정말 인생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장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해줬다 생각해요. 음. 맞아. 그리고 그 서로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전 분명히 많았다 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갈등을 하지 않고 그냥 존중해주면서 그냥 재치 있게 받아치고 그냥 음.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전 되게 좋았어요. 맞아. 그러한 대화 방식이 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내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하면서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가는 난 그러한 방식이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말로는 참 쉬운데 이게 또 살다 보면 또 그런 게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영화니까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혹시 이제 미란다 씨는 그러한 이 영화를 보면서 혹시 뭐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내가 저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 아, 속 장면들이 좀 있어요? 저는 와인컵을 훔치던 그게 진짜 너무 이러면 다 저 나쁜 사람인 줄 알 수도 있는데 그 와인컵을 그 한 명은 와인을 가져가고 한 명은 그 와인컵을 가방에 담는 아니, 그 와인이 이제 미란다 씨가 생각보다 술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 끌리신 건지 아니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일단은 그렇게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 봤을 때 뭔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행동일 수도 있고 정말 왜 별로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라고 윤리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번쯤은 그렇게 감정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 생각이 음, 들어서 그냥 그게 또 지나고 보면 추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음, 장면이 좀 인상 깊었고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와인을 파시는 그 분께 얘기를 하면서 와인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그 멘트가 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음, 그걸 꾸미지 않고 내가 저 여자가 이 와인을 먹고 싶다 했는데 나는 뭐 돈도 없고 한다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때 막 그 주인도 결국에 와인을 주면서 좋은 시간 보내기 바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거 들으면 제시가 참 삶에 있어서 확신이 가득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게 또 추억이 되고 그 이후에 결국 그 와인을 이렇게 누워서 같이 둘이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저는 종종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좀 삶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음, 진짜 한강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강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잔잔한 음, 분위기 속에서 둘만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을 가지고 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음. 그리고 음. 또 좋았던 거는 저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또
좋았던 거는 그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하는 장면에 음, 있어서 그 둘이 이렇게 서로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서 눈을 마주보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잠시 동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 이게 참 사진이라는 게 그러한 기계로서 삭는 게 아니라 내 기억 속에 내 눈으로 찍는다. 이게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맞아. 저는 사실 엄청 사실 레아 씨는 사진을 진짜 안 찍으시는데, 저는 이 남는 건 사진뿐이다. 이런 음, 생각 때문에 사진을 진짜 못생기게 나와도 다 찍거든요. 음, 못생긴 것도 추억이다, 이러면서. 근데 뭔가 이 영화에서는 진짜 그런 기계의 그런 사진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으로 담는다. 마음으로 그 추억을 음, 담는다. 이런 게 많이 느껴져서 참 우리는 기계에 의존하고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뭐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음, 거의 막 이런 것만 신경 쓰는데 사실은 이 마음과 마음,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의 진심을 아는 게 정말 더 중요한 거구나. 이런 맞아. 생각이 그 장면에서 좀 많이 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만약에 그 장면에서 갑자기 제시나 셀린이 카메라를 꺼내서 들어서 이제 이 사진을 간직하자 약간 이랬으면은 여운이 덜 남았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음과 기억으로 내가 간직을 하자. 이러한 설정이 더 이 영화에 여운을 남기고 그들의 사랑을 더 애절하게 만들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 나도 이러한 사랑을 좀 나도 겪어보고 싶어요. 하루 사랑? 뭐 하루 사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그러한 정신적으로 교감을 할 수 음, 있는? 음. 음, 그러면, 레아 씨는 좀 어떤 장면이 좀 마음에 남았는지? 저는 그 셀린이랑 제시랑 이제 같이 그 비엔나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셀린이 이러잖아요. 나 학창 시절에 여기 와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어떤 무덤으로 데리고 가요. 공동묘지로. 근데 이제 그 공동묘지에서 이제 셀린이 자기가 명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13살짜리 소녀의 무덤을 무덤. 보면서 내가 그때 이 소녀의 무덤을 봤었을 때가 13살이었는데 나는 지금 10년이라는 나이를 더 먹었어. 근데 얘는 아직도 13살이네? 이게 참 아리송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사실 이 셀린의 이 대사가 나는 조금 어느 정도 나는 되게 와닿았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이 사실 제시와 셀린의 대화에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 게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제 죽음에 대한 셀린의 그런 무서움과 경계심이 조금 나타난다고 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죽으면은 그게 끝일까? 음, 완전 멈춰져 있는 걸까? 음, 어, 뭔가 나만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나는 느낄 때도 좀 있고 근데 나는 그게 무서운 거야. 음, 나는 왜 죽으면은 멈춰져 있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에는 왜 없는 거지? 있을 수도 있죠. 그쵸. 이제 있을 수도 있지. 뭐 지옥이라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난 지옥이 아닐 수도 있지. 뭐 천국? 어, 근데 나는 그것도 무서워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거와 완전 차원이 다른 음, 세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 있었던 그 순간과 죽었을 때 그 순간의 그 모습은 난 다를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음, 그리고 죽었었을 때 그 모습이 나는 내가 죽었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갈 거라고 뭔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좀 그렇잖아. 내가 나이가 예를 들어 내가 90 먹어서 죽어봐요. 그러면은 내가 영원히 그 삶 이후의 세계에서 90살로 계속 사는 거야. 얼마나 끔찍해. 난 그런 게 너무 싫거든. 있지 않은 일을 이렇게 열심히 상상하시는 역시 네. 상상의 클래스를 따라갈 수가 없어. 아,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게 이제 셀린이랑 제시가 막 비엔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LP를 파는 가게에 음, 들어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떠한 방에 딱 들어가서
이제 듣고 싶은 노래를 들으면서 서로 흘끗 막 쳐다보면서 또 안 쳐다보는 척하고. 근데 나는 그 모습이 막 새로 막 이제 사랑을 시작한 그런 커플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썸. 아, 그쵸? 근데 그게 너무 되게 보기 좋았고, 그리고 뭔가 그 장면이 되게 설렘을 불러 일으킨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이제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감정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게 전 되게 좋아 보였어요. 맞아. 근데 그렇게 감정적인 그런 교감? 어쩌면 공감? 이런 거를 한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친구 관계든 뭐 연인이든 간에. 맞아요. 근데 뭔가 점점 저는 이러한 마음을 나누고 이런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음. 정말 그런 삶과 죽음, 뭐 잊지 않을 수 있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 아니면 뭐 진짜 인간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생각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점점 이렇게 안 좋게 보여지고 뭔가 되게 따분하다고 느껴지고 이러한 시선과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가 약간 전 되게 아쉽다 생각해요. 따분하다고 느끼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얘기를 뭔가 쉽게 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음, 오글거린다? 음, 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나도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나는 그냥 자유롭게 내 생각을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편의 그러한 반응을 보고, 아,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 생각을 했나? 약간 이러한 생각이 들거나 이렇게 느끼면서 더더욱 나의 그런 감정이라던가 생각을 표출하는 게 더 움츠러들고 더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뭔가 그런 맥락과 그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때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인사하잖아요. 근데 저는 막 그렇게 우리가 감정 표현에 있어서 뭔가 솔직하지 못할 때도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뭔가 그런 조금씩 쌓여왔던 그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어른이 될수록 이게 말을 아끼게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막 그런 셀린이랑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오늘 그 9시에 떠나기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딱 얘기를 했던 게 작별 인사를 여자 주인공 작별 인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 그냥 바로 하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그 순간을 즐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뭔가 솔직하게 그냥 지금을 즐기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지금을 즐기고 뭔가 이게 서로 그냥 마음이 통하고 뭔가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도 빨리 할 수 있고 그 남은 시간들을 오히려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 영화 중간에 셀린이랑 제시가 이제 그 손금을 보고, 아, 맞아. 네, 그 후에 막 걸어 다니면서, 사실 손금 보는 장면도 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막, 우리는 그분이 온 우주에, 우주다, 막 맞아. 이렇게 우주라고 표현을 하는 게 참 좋았는데, 이러한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이 좀 더 사랑받기 위한 거 아니냐. 난 사실 또 이거에 대해서도 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혹시 미란다 씨는 이 대사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갑자기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진짜 실제로 그냥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사랑을 언제나 갈구하고 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심지어 나도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렇게 난 사랑받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되게 유치해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어리게만 생각이 들고 막 이렇게 많이 반응을 들었었다 보니까 저는
뭔가 이런 거를 좀 더 숨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사랑받고 싶어. 내가 뭐 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 이런 거를 숨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음. 근데 뭔가 전 모든 인간이 다 좀 더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 음, 음. 저는 사실 좀 다른 생각인데 이런 거죠. 그냥 왜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안 될까? 음,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뭐 이러한 행동이라든가 이러한 노력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살면 안 될까? 그리고 있는 이 그대로를 사랑해주면 안 될까? 근데 저는 그게 사랑이라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는 모든 일이 사랑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뭔가 그 무언가를 해야지 사랑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그냥 그만큼 사람들이 사랑을 받길 원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냥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을 진짜 우리 모두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연한 인연을 통해서. 음. 그러면 이제 혹시 미란다 씨는 이러한 우연한 인연의 경험이 좀 있으세요? 사실 저는 없거든요. 아니, 없으세요? 전 없는 것 같아요. 저 그냥 없는 게 아무리, 아니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거일 수도 있지. 내가 잘 모르는 거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되게 레아 씨는 기준이 되게 높으셔 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러한 그러니까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러한 감정이 음. 있는지 나는 사람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음. 혹시 미란다 씨는 어떠세요? 근데 저는 막 사실 이 영화에서처럼 뭐 그런 약간 사랑의 감정이나 이런 걸로의 우연한 만남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 음, 찾아올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예전에 제가 터키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같이 갔던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이제 한 여자애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여자의 동생이었는데 그 음, 동생이랑 엄청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음, 여행 한 거의 10일 내내 계속 그 동생과 같이 여행을 다녔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을 간 여행이었는데 음. 거의 엄마 아빠를 버리고 그 동생이랑 온갖 사고는 다치면서 여행을 어,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버스 의자를 갑자기 부신다든지 그 그 어떻게 하면 버스 의자를 부실 수가 아니 있어요? 그 동생이랑 이렇게 장난치다가 버스 의자가 어, 부셔졌거든요. 맙소사네. 근데 그때는 저도 핸드폰도 없었고 그 친구도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어서 정말 이메일을 그때 교환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메일로 연락을 했었던 추억이 있거든요. 근데 음, 저는 그때 여행이 정말 어렸을 때의 기억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되게 그래서 좋았나 보다.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랑 되게 그런 뭐 꼬꼬마지만 꼬꼬마 시절이지만 그냥 그 친구랑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되게 짧은 시간 내에. 뭐 어,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음, 했었고 그냥 뭐 그때 당시에 뭐 이런 여행이나 이런 자신의 경험, 이런 인생의 경험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했다 보니까 그냥 많이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그 뒤로 그래서 메일로 계속 연락을 하다가 지금도 사실 연락을 종종 하긴 하는데 이게 그 뒤로 음. 사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아, 연락만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락만 유지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 사실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원래는 그때 미국에 간 언니까지 이렇게 셋이 친했는데 아, 미국에 간 언니는 바쁘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서 저한테 간식도 보내주고 그랬었거든요. 메일로 막 음, 연락하고. 되게 좋다.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음, 끊기게 됐었죠. 음.
저는 뭔가 그런 우연한 만남은 사실 누구나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 우연적인 만남이나 그리고 인연이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해서 지속이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 이 우연한 만남이냐.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왜 막 이러한 터키에서 여행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이것만큼의 더 큰 감정이 저는 별로 생길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우연한 만남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만남을 인연으로 만들지 아니면 그냥 그날 잠깐의 기억, 추억으로 그냥 남겨둘지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우연인지도 모를 그런 스쳐가는 사람 정도로 둘지 이거는 전 사실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여기서 보면은 또 이렇게 또 제시의 갑자기 말이 생각이 나. 몇십 년 뒤에 먼 미래에 내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서 과거에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그러한 만족감이 뭔가 이러한 데서도 올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되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전 되게 우연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전 그런 이상적인 그런 감정 이런 걸 정말 거의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인연, 그 청취자분들은 어떠한 이런 인연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우연적인 이런 만남, 뭐 사랑이든, 뭐 우정이든,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이제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메일 주소 아시잖아요. How are you? 아주 쉬워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메일 주소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되게 많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정말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인연은 언젠가 한 번씩은 다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뭐 그게 여행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일상일 수도 있고 그 장소는 뭐 상관없지만 언젠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젠가 한 번은 올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그때 마음의 여유가 없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면 그건 놓칠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주변이나 이런 거를 좀 여유 있게 바라보고 그런 마음들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그런 인연을 만나신 분도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앞으로 만날 사람들도 있고 물론 저도 앞으로 만날 거고요. 만나야지.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레아 씨와의 만남도 전 다 인연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더 재밌는 이러한 일상들을 겪을 때까지 우리의 일상이 정말 안녕할 때까지 모두가 정말 How now are you 이 질문을 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와 그러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 2화 How now are you의 2화 비포 선라이즈와 함께 했고요. 지금까지 저는 레아였고 저는 미란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된 살롱 문화를 만들고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희랑 같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의견도 보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많은 관심도 꼭 부탁드릴게요. 과제하거나 밤에 혼자 있을 때
우리 같이 수다 떨면서 또 만나요. 다음 3화는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꼭 한 달을 넘지 않도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잘 자요.